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지난 20일 폭력 사태까지 희망버스는 현대차 시위에 모두 10번 개입해 총 413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총 36,600대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어 3,6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1시간 만에 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희망버스 시위 내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해 방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회사 측 관계자와 경찰들에게 대나무를 휘둘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소화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력행위에 깊이 가담한 사람들로 혐의가 무겁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체포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폭력이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시위꾼들이 현대 자동차 공장에 몰려와 담장을 뜯어내고 무법천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주말 희망버스와 관련한 뉴스를 전한 조중동 종편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왜 보수 정권이 조중동에게 종편을 줬는지 이해가 되셨죠? 참, 아이고. 현대차 희망버스 기획단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세계일보의 희망버스 관련 기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4천여 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송전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울산으로 향한 희망버스인데요. 보수 언론에게 폭력 시위대로 낙인 찍힌 희망버스, 그 실상은 과연 뭘까요? 이창근 희망버스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두절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희망버스가 왜 내려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현대차 희망버스가 네. 울산으로 내려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우선 철탑 농성을 지금 300일 가까이 하고 있는 2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구하고 네.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네. 현대차 재벌의 목리에 대한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열기로 바로잡기 위해서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버스 참가자들이 소지한 죽봉을 문제 삼으면서 폭력 운운했는데요. 이 죽봉은 어떤 용도였습니까? 사실 지금 한 가지 사실이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7월 15일 날 예.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주의 박정식 열사가 자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자결. 예. 지금 저희가 20일 날 희망버스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네. 이게 지금 열사가 발생한 네. 사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깃대로 사용했던 대나무에 네. 보면 저희들 요구도 있지만 네. 이 열사에 대한 죽음 네. 이 문제를 좀 알리고 네. 사실 그 만장용으로 이게 쓰여진 거거든요. 당일날 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의 분들이 그 상복을 입지 않았을 뿐이지 네. 이 지금 죽음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하기 위한 만장용으로 깃대를 좀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죽봉이라는 게 결국은 만장을 달기 위해서 들고 간 것이었네요. 네네. 자, 그런데 쇠파이프와 돌을 들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한 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제 네. 우선 5개 신문에 대해서 네.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네. 쇠파이프라고 얘기하는 것은 등장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장하지 않았고 네. 등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쇠파이프가 2,500개를 들고 있다. 예. 이런 보도들 그리고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네. 지속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죽창을 들고 돌멩이를 투석하고 뭐 이런 표현들은 자체는 네. 물론 희망버스 그 당일 행사와 관련해서 네. 현대자동차 용역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충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과정에서 돌멩이, 파이프 이런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서로 희망버스를 불법 폭력버스로 더 씌우기 위한 선정적 제목 뽑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NLL과 관련해서도 뭐 폭이라고 지 맘대로 쓰는 언론이다 보니까 충분히 없는 쇠파이프도 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정황은 인정이 되는데요. 또 어느 보수신문에서는 술판을 벌였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그 진상은 또 뭡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해명을 해주시죠. 참 어이가 없는데요. 예. 술 한 잔이라도 받아주고 그런 얘기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일보 보도가 예. 있습니다. 예. 세계일보가 이제 술판 버스 이렇게 좀 술판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보수 재벌 언론들이 예.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이라는 이미지와 폭력. 또 하나는 혼란과 술판 뭐 이런 식으로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자기 규정을 해두고 네.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희망버스가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네. 주말에 또 전문 시위꾼들이 하는 그런 것으로 일반 시민과 노동자들과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한 기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판을 벌였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 술을 한 잔 마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맥주 한 캔 먹는 걸 가지고 술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 술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의미 같고요. 네. 세계일보 보도가 보면 몇 시부터 술 먹게 되고 했는데 저희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사가 지금 발생한 사건 중간에 희망버스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술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제가 진행된 이후에 간단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맥주 한두 캔 정도 마셨던 걸로 저희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술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악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지난번 한진중공 희망버스 저도 3번, 4번 갔었는데 끝나고 나서 맥주집 가서 호프 한잔 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누구도 술판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참. 자, 근데 사실 본질은 그 사측 경비들의 폭력인데요. 경찰도 사측 경비들이 던지는 소화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도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희망버스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때 목격한 그런 사측 경비들의 폭력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본 거 그리고 주변에서 보고 들은 걸 좀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 책임자, 그러니까 과장으로 보이는데요. 과장에게 분명히 식별이 가능한 위치와 그런 상황에서도 용역 경비들이 여기 소화기를 던져서 거기에 그 경비과장을 보호하려고 옆에 있던 경찰관 팔이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경찰이 맞았다고 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사적 경비로부터.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대자동차 용역들이 이게 단순히 경비법 위반을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공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자동차 정문을 비집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경찰에게 그 정도 지금 행사하는 폭력으로 미뤄봤을 때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 얼마만큼 폭력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안 가봐서 그런데 그 한겨레신문 사진을 보니까 사적 경비들이 심지어는 나무창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나무창을 들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심지어는 보도에 따르면 커트칼을 그 끝에다가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커트칼에 당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온다고 그러던데 과연 그랬습니까? 사진 보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지금 그 현대차 용역 깡패들이 사용했던 무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들이 그 날카로운 고리를 대나무에 걸어서 만들었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다치거나 상처 입은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경비라고 하는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정당방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거의 뭐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좀 많이 다친 인원들이 그런 무기로부터 좀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희망버스를 폭력 시위라고 매도한 그런 기사를 쓴 기자들이 과연 현장에 있었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랬습니까? 봤습니까? 그 사람들? 사실 조선, 중앙, 동아, 세계, 한국경제 5개만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 외의 신문은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신문, 울산 지역신문들도 앞다퉈 이 문제를 지금 폭력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는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현장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기사 작성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제는 지금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가 왜 이토록 특히 경제지가 왜 이토록 이런 방식으로 기사를 쓰는가라고 본다면 이것이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막강한 광고, 뭐 이런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현대자동차 홍보팀에서 엠바고를 건 상태에서 몇몇 매체에다가 동일한 기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윤정기를 돌렸던 게 몇 군데 언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을 외면하고 그 희망버스를 폭력으로 매도하는 그 배경에는 광고 물량을 무기로 압박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수긍이 갑니다. 삼성 광고 때문에 제대로 삼성에 대한 보도를 못하는 것처럼 삼성과 또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대광고주가 현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만 신청하고 말 겁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언론사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개재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이 보여준 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에 대해서 지금 불법 버스라 표현하고 있는 이 신문들이 그동안 기사 몇 줄이라 썼다고 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철탑 농성에 대해서 이거 80일이 넘었지만 거의 기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지금 거의 밀리숙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막 쏟아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의도가 분명한 거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배 청구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꼭 하십시오. 자, 그나저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진화 문제 이게 결국은 그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사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불법 버스, 뭐 난장 버스, 혼란 버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가 불법이 있었고 폭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발 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우리도 질 테니 불법으로 지금 이 사태를 끌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3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는 정몽구 회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법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3년 동안 대법원이 재벌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봐요. 대법원 판결이 난 지 3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이 나라 법은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새누리당이 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정몽구 회장이 할 얘기다. 우리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그것은 먼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불법하게 특별 교섭이 16차례, 16차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16차례. 네. 예, 실무 교섭은 8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고, 최근에 보면 현대자동차가 신규 채용 3,500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마치 3,500명 정도면 이들이 좀 이제 비정규직에도 좀 받아들이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3,500명이 어디서 나온 근거냐면요. 네. 현대자동차 단협을 보면 네. 정년퇴직과 생산 물량 증가에 따라서 필요 인원이 있을 때는 충원하는 게 있거든요. 네. 단협 44조에 의해서 네. 이게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될 인원입니다. 자연 감소 인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인원 3,500이 있는데요. 이것이 마치 불법 파견에 대한 회사 측의 전형적인 태도인 양 포장되고 있단 말이죠. 원래 해야 되는 걸 갖다가 해야 되는 인원입니다. 네. 해야 되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자연 감소가 되면 인원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이 인원들은 3,500명 그렇게 잡혀야 되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에 대한 정몽구 회장의 결단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주 잘못이 호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금 현대차가 지금까지 불법 파견 문제로 몇 명을 더 채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비정규직 총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10,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직접 생산 라인을 염두에 둔다면 8,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참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몽리를 부리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희망버스를 불법 폭력 시위로 매도하는 이런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희망버스 지금까지 몇 차례 갔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몇 차례, 지금 현대차는 저희들이 두 번째 이름을 걸고 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사실 희망버스라고 하는 게 상상에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버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됐는데 현실로 해서 네. 아무튼 이 노동 현장의 문제가 꼭 현대차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결되는 어떤 밑그림들이 좀 그려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창근 대변인은 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소속 노동자이기도 한데요. 네. 과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때도 대변인을 맡으셨고 또 대한문합 현재 농성 현장을 실은 조선일보 왜곡 음해 보도 때문에 이제 철거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쌍용차 이런 언론에 대한 특별한 감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창근 대변인이 보는 오늘날 언론의 실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도 같은 말씀 드렸는데요. 네. 윤전기 콩기름이 아까운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것으로 정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기사인지 소설인지 구분할 수 없는. 네. 이들이 신분이 기자인지 소설가인지가 헷갈리는. 네.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고요. 네. 특히나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네. 아파하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얘기를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꼭 폭력, 어떤 시위, 네.
이런 문제만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노동에 대한 이들의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있다 보면 뭐 조중동이라든지 매경이라든지 문화일보 이런 기자들이 사실 현장에는 많이 없어요. 현장에 많이 없고 이들이 노동 담당 기자가 있기는 한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또 현장과 소통하거나 현장에 거의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쓰는 기사는 거의 현장 기자의 기사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희망버스 이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희망버스가 전문 시위꾼이면은 국정원은 전문 댓글 알바다라는 누리꾼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중 안경 안 쓰는 정치인을 묻는 아까 퀴즈 정답은 1번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땜빵 MC 서영석 개편 때까지만 진행합니다. 이따 11시 라디오 비평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언제